엔비디아를 보시면 이러한 깃발 형태의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제가 이때 $500 넘을 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면서 지금까지 약 5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엔비디아 오늘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온 겁니다. 자, 실적 발표 예상은 안녕하세요. 2024년 2월 21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2월 21일 장 시작 전이고 화요일날 장 마감 후인 겁니다. 좋아요로 동영상 저장해 두시고 장 시작하기 30분 전에 영상 한 번 더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수익률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제 시장을 보면은 미국 전체적으로 시장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러한 하락에는 두 가지 정도의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데, 여기에서 지난 1월 달에 FOMC 회의 때 연준 이사들이 어떤 발언을 했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하나의 일정이 예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오늘 장 마감 후에 발표가 됩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은 지금 다 최고의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엔비디아 보시면은 5일선을 타고 계속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었었죠. 실적 발표가 아무리 좋게 예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내일 실적 발표가 나봐야 결국에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장을 이끌어왔던 하나의 대장주 엔비디아가 6%가량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시장이 하락의 분위기를 타면서 전반적으로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의 하락이 이 상승 추세를 깼느냐라고 했을 때 어제의 하락은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이었을 뿐입니다. 자,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딱 하락이 멈추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지금 가장 베스트인 모습은 오늘이라도 지금 양봉으로 이 부분에서 방향성을 다시 또 돌려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다우존스도 보시면 제가 표시해둔 지지 라인 위에 있는 검정색 선 라인 깨지 않고 또한 노란색 선 21선도 지켜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어제 하락도 일단은 별거 아니었다. 하지만 오늘 장 마감 후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시장 기대감보다 적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좀 시장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다음 주에 1월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됩니다. 개인 소비 지출은 연준에서 최고로 선호하는 지표인데 이거에 따라서 이제 시장 방향성이 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종목들 하나하나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QQQ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TQQQ 보시면 지금 제가 표시해둔 이 상승 추세 결국에는 딱 하단 라인에서 또 밑골이 달면서 시장 막판에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어제는 밑골이 달면서 마이너스 3%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또다시 양봉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죠. 자, 이 상승 추세 하단에서는 계속적인 매수 타점을 주고 있고, 제가 이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면서 약 33%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SOXL도 보시면 밑꼬리를 달면서 딱 상승 추세 하단 라인 부딪히면서 어제 장 막판에 살짝 끌어올리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6%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지만, 자, 하단 라인에서 다시 한번 양봉으로 올려주는 모습 보여준다면 없으신 분들은 SOXL의 하나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죠. 자, SOXL은 하단 라인에서 지금 계속 매수 타점을 주고 있고, 제가 이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면서 약 6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 하단 라인에서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면서도 그 후로 2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죠. 지금도 이제 양봉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하나의 매수 타점이 또다시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TMF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MF 지금 매수 타점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결국엔 어제도 양봉을 보여주지 않았죠. 제가 상승하는 양봉이 나와줄 때 저는 매수 타점으로 생각하고 매수를 진행할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또한 매수 타점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단기 지표 올라오고 있고 이제 중기 지표도 바닥권에서 이제 한 2, 3일 안에 골든 크로스가 나지 않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 지금 중기 지표가 골든 크로스가 나게 됐을 때 장기 지표가 쌍바닥 패턴 만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수 있는 패턴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승하는 양봉이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상승하는 양봉 나오기 전까진 한 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오늘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온 겁니다. 자, 실적 발표 예상은 좋게 나올 거로 보고는 있지만 그건 결국에는 실적 발표가 나와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이 바닥권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지금 5일선을 타고 급상승을 보여줬으니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온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저 또한 5일선, 11선 깨졌기 때문에 저 또한 일부 차익 실현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엔비디아의 하나의 또 매수 타점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이 하락이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이 AI 대장주를 한 번 더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조만간 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하락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를 보시면 영상 처음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지금 깃발 형태로 올라가고 있고 이러한 깃발 형태의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제가 이때 500달러 넘을 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면서 지금까지 약 50% 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엔비디아하고 비슷한 차트 브로드컴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브로드컴이 지금 900달러 넘으면서 이러한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깃발 형태로 올라와 주고 있고, 자, 지금 엔비디아가 한 이러한 상황쯤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지지유 이제 반등할 때 엔비디아 또한 하나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엔비디아도 이 부분에서 지지유 반등할 때 제가 매수 타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시기는 이 단기 지표가 바닥권에서 골든 크로스가 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의 하나의 가장 큰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 이렇게 하락 조정 나오고 나서 지지유 반등할 때는 반드시 모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TSLA입니다. 테슬라 보시면 이러한 하락 추세를 마감하고 이 부분에서 지지유 반등이 확실하게 나왔으니까 이제는 이러한 추세로 변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상승 추세 하단 라인 최저점에서 매수를 하면서 지금 저번 주 목요일날 약 7%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죠. 그 후에 지금 연속 2일간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 어제도 약 3%가량 하락해 주었지만 결국에는 이것도 추세를 깨는 하락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상승의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최저점에서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단기, 중기, 장기 다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RSI까지 과매도권에 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점 매수가 가능했었던 거고, 자, 제가 궁극적으로 보는 테슬라의 방향성은 상승 추세의 상단 라인까지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선으로 바로 올라오진 않겠죠. 이 모양을 하나의 큰 추세로 보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테슬라 어제의 하락은 추세를 이탈하고 망가뜨리는 하락이 아니라 그저 이 상승 추세에 있어서의 하나의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테슬라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하단 추세 라인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제가 이렇게 단기 지표 데드크로스 나면서 당분간은 힘이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와 같은 횡보 구간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지지 후 반등 나올 때 하나의 매수 타점이 또다시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은 단기 지표도 이제 바닥권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중기는 이미 꺾였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예정되어 있었던 상황이고, 자, 저는 이 핑크색 선 5일선에서 비중 축소 한번, 그 다음에 노란색 선 21선 깨질 때 비중 축소 한번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이때 매수를 진행하면서 약 15%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죠. 또다시 그러한 기회가 한 번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벳은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계속 모아 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제도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양봉으로 상승해주는 모습 나와주었죠. 저는 그래서 알파벳 한 번 더 모아간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단 추세 라인에서 양봉 뜰 때마다 알파벳은 모아가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 보시면 굉장히 복잡한 차트를 가지고 있고 지금 애플은 3단계의 박스권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애플은 이만큼의 하락폭이 있으니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소액으로 매수를 진행하시라고 언급해 드렸고 애플의 매매 방법은 이 박스권 1차 하단 라인에서 소액으로 1차 매수를 진행할 수 있고 이 파란색 선 481선이 있는 가격대로 보면은 164달러 부근에
부근에서 2차 매수를 진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차 매수는 이 천일선이 있는 144달러 부근이 온다라고 했을 때 비중 좀 늘리면서 마지막 매수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만약 애플이 144달러가 오게 됐을 때는 저는 강력 매수 타점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AMD 보도록 하겠습니다. AMD는 제가 162달러가 깨질 때 또 한 번의 비중 축소로 대응한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정확히 162달러 깨지 않고 다시 반등해주는 모습 보이면서 또다시 비중 축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AMD의 매매 방법은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매수 타점을 계속 주었었고, 제가 최근에도 이때 매수 타점 알려드리면서 약 40%가량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 또 오게 되었죠. 자, 만약 AMD가 지금 하단 추세 라인에서 또다시 양봉으로 상승해 준다라고 했을 때 하나의 매수 타점이 또다시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인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 보시면 하락 추세 마감하고 지지 후 반등해주고 있는 구간에 와 있고, 최근에 지금 이 완만한 상승 추세 상단 라인 부분에서 지지 후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매수 타점 공유해 드렸었습니다. 어제 인텔은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나와주었지만 3%가량 상승을 보여주면서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텔의 매매 방법은 이 부분에서 지금 1차 매수, 그 다음에 이 완만한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2차 매수 진행하시면 큰 무리 없이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2차 매수 자리를 가격대로 한번 확인해 드리자면, 가격대로 보면은 약 35달러 부근이 될 것 같습니다. 인텔은 지금도 1차 매수 가격 자리에서 얼마 오르지 않았으니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하나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퀄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QCOM입니다. 자, 퀄컴 하락 추세 마감하고 지지 후 반등해주고 있는 구간에 와 있고, 어제 약 0.8%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를 깨는 하락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단기 지표 보시면 과매수권에서 데드크로스 나면서 단기 지표가 하락해주고 있으니 한 2, 3일간에는 또다시 힘없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양봉 나올 때는 또다시 하나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퀄컴의 장기적인 방향성은 이 상승 추세를 타고 21년도 전고점 부근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 이러한 상승은 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상승해 주는 것이지 한 번에 이러한 직선으로 오르는 게 아닙니다. 자, 다음으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SMCI입니다. 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지금 N자형 파동의 초입 부근에서 제가 매수 타점 이날 공유해 드리면서 약 20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저는 최근에도 이렇게 큰 음봉이 나왔을 때 5일선 깨면서 비중 축소를 하였다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이틀 연속 지금 음봉 나오고 있는데 지금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때 우리처럼 이 바닥에서 매수를 진행하셨던 분들이 5일선이 깨지면서 이때부터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큰 음봉이 나오거나 5일선이 깨질 때 비중 축소를 하신다면은 이러한 큰 상승을 대부분 아쉬움 없이 먹으실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아이온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IONQ입니다. 자, 아이온큐 제가 최근에 이 단기 지표가 데드 크로스 나면서 며칠간은 또 힘없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단기 지표가 여전히 하락 추세에 있으니 아직까지는 힘없는 모습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단기 지표가 골든 크로스 나면서 반등해 줄 때 또다시 아이온큐는 상승 추세를 한번 보여줄 것이고, 지금 중기, 장기 지표다 상승 추세에 있으니 중장기적으로는 일단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이온큐는 이 빨간색 선 241선 부근에서 1차 매수, 그 다음에 파란색 선 부근에서 2차 매수를 진행하면 아이온큐는 큰 무리 없이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쌍바닥 패턴을 보여주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리게티 컴퓨팅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RGTI입니다. 자, 제가 아이온큐 단기적으로 데드 크로스가 날 때 그때 리게티 컴퓨팅을 알려드렸었는데, 자, 아이온큐나 리게티 컴퓨팅이나 둘 다 양자 컴퓨터 관련 주고, 아이온큐보다는 리게티 컴퓨팅이 지금 차트적으로 더 매매하기 쉽고 차트가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락 추세 마감하고 지지 후 반등해주고 있는 구간에 와 있으면서 이때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바로 16% 오르고 다음 날에도 16% 상승
어제도 약 8%까지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마이너스 1%로 하락 마감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핑크색 선 5일선 깨지기 전까지는 일단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가시면서 이 핑크색 선 5일선이 깨질 때 비중 축소로 대응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MARA입니다. 자,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 자, 이 초록색 선 61선 지지 후 반등 나올 때 이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면서 약 2주 동안 76%까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에 메러슨 디지털 홀딩스의 대응 방법도 알려드렸었습니다. 자, 이렇게 큰 하락하는 음봉이 나오거나 이 핑크색 선 5일선이 깨질 때 비중 축소로 대응해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5일선 깨졌으니까 그 다음은 파란색 선 11선이겠죠. 11선 또 깨질 때 비중 축소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제 정확히 이 파란색 선 라인 부분에서 지지해주는 모습 일단 보여주었고, 저는 또다시 이 파란색 선이 깨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비중 축소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자, 우리가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지만 한 번에 V자로 이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는 오기는 힘들겠죠. 당연히 올라오는 와중에 조정 후 지지 후 반등,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큰 추세로 봤을 때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 오게 되는 것이지 막 연속 10일 동안 상승해서 상단 라인까지 온다고는 볼 수 없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어펌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AFRM입니다. 자, 어펌홀딩스는 제가 매수를 진입할 때도 모아가는 종목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니 손절 라인을 잡고 매수를 진행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손절 라인은 38.5달러라고 하면서 실적 발표는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감에 못 미치면서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어펌홀딩스는 짧게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간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어제 과감히 손절을 하고 원칙을 지킨 상황입니다. 자, 손절도 주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어펌홀딩스가 이 부분에서 지지어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어가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손절 라인은 38.5달러를 잡고 들어갔으니 저는 원칙을 지킬 뿐입니다. 이렇게 본인만의 원칙이 있어야 매매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거고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팔란티어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란티어 테크 보시면 제가 21년도 전고점 부근에서 지금 팔란티어 테크는 저항을 막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었습니다. 우리가 팔란티어 테크는 이러한 큰 상승 나오기 전인 최저점에서 매수를 진행해서 약 58%가량의 상승을 먹고 있는 중이죠. 자, 팔란티어 테크 매매 방법, 이 핑크색 선 5일선 깨질 때 한번 비중 축소, 이제 11선 파란색 선 깨졌으니까 또 한 번 비중 축소, 이렇게 매매를 하면서 궁극적인 목표가는 21년도 전고점을 바라보면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때 최저점에 매수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최고점에서 한 번에 다 매도를 할 거야 라는 마인드로 주식을 하면은 꾸준한 매매를 하실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5일선, 11선 깨질 때는 일부 비중 축소를 하면서 수익도 챙겨가고, 그렇게 수익을 낸 수익금으로 지금 매수 타점에 와 있는 뭐 알파벳이나 이런 종목들을 모아가는 것이죠. 다음으로 C3AI 보도록 하겠습니다. C3AI는 2월 28일 날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C3AI는 이러한 쌍바닥 패턴이 나와줄 수 있고, 손절 라인은 이 쌍바닥 패턴의 바닥 23달러 부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C3AI 실적 발표 전까지는 한번 쌍바닥 패턴 예상하면서 들고 나갈 예정입니다. 자, 다음으로 어도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ADB입니다. 자, 어도비 보시면 금요일날 큰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하락은 오픈 AI 측에서 소라라는 프로그램의 티저를 발표를 하면서 어도비에게 치명타가 되었었죠. 그러면서 시장에서도 어도비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지금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지금 1차적인 박스권 하단 라인을 이탈하게 되었죠. 주식에서는 이 기대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실적 기대감이 됐든 아니면 그 산업에 대해 기대감이 됐든 기대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어도비는 하나의 기대감이 사라진 것입니다. 자, 실적 기대감을 예상하기도 지금 실적 발표까지의 기간이 많이 남아있죠. 어도비의 실적 발표는 3월 14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달간의 기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으로도 지금 바로 주가를 회복할 수도 없고, 저는 그래서 이 박스권 하단 라인을 이탈하였기 때문에 어도비를 거의 다 정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도비의 주가는 지금 첫 번째 박스권을 이탈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두 번째 박스권에서 어느 정도의 긴 횡보 기간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도비가 이 최고점, 전고점을 뚫기 위해서는
3월 14일 날 발표되는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의 기간이 오래 걸리니 저는 어도비를 지금은 좋게 보고 있진 않습니다. 다음으로 리비안 오토모티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RIVN입니다. 자, 리비안은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리비안도 제가 손절 라인을 잡고 들어간 종목인데, 리비안의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지금 쌍바닥 패턴으로 V자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파이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SO. 소파이 테크놀로지는 이러한 완만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완만한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최근에도 하단 라인 부분에서 매수 타점을 계속 알려드리고 있죠. 어제 소파이 테크놀로지 전체적으로 시장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약 1.2%가량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소파이 테크놀로지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 여전히 위치하고 있으니까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다음으로 리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프트 보시면 하락 추세 마감하고 지지유 반등할 때 N자형 파동의 상승 초입 부분에서 제가 이때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린 거죠. 그리고 리프트는 우버와 같은 자동차 공유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이때 우버가 실적도 좋게 나오고 자사주 매입 뉴스가 나오면서 그와 관련된 리프트가 상승해 줄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제가 이때 매수를 들어가면서 공유해 드린 거죠. 그날 바로 38%가량 상승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날에도 18%가량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해 주었으니 지금 단기 지표가 과매수권에서 데드크로스가 나면서 지금 이틀 동안 조정을 보여준 것이죠. 저의 매매 방법은 계속 동일합니다. 이렇게 큰 음봉 나왔을 때 비중 축소, 핑크색 선 5일선 깨질 때 비중 축소, 11선 깨질 때 비중 축소, 이렇게 대응하면서 끌고 나갈 생각에 있습니다. 지금 핑크색 선 5일선 깨진 않았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봐주시고 월트 디즈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프트하고 똑같은 차트를 보여주고 있죠. N자형 파동 초입 부분에서 월트 디즈니를 매수 타점 알려드린 것이고, 이때부터 지금까지 약 25%가량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월트 디즈니가 핑크색 선 5일선을 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중 축소를 한번 해 나갈 예정이 있고, 그 다음은 이 11선 파란색 선이 깨질 때 또다시 비중 축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가는 이 검정색 선 1001선 가격대로 보자면 125달러입니다. 125달러를 궁극적인 목표가로 가져가고는 있지만, 이렇게 상승하는 와중에서 핑크색 선 5일선 파란색 선 11선이 깨질 때는 저는 약간의 비중 축소를 하면서 끌고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하나와 감사하다는 댓글 하나는 제가 매일매일 영상 올리는 데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힘차게 이번 주 한 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